네, 고등학교 2학년 기말 대비 5주차고요. 마지막 진도입니다. 산화환원 반응이랑 화학 반응에서 열애 출입할 거고 내신 대비 교재 기준으로 32쪽에는 평가원 둘러보기 이래서 평가원에서 산화환원 반응 챕터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해가지고 간략하게 넣는 거고 사실 문제는 안 중요하고요. 그 밑에 여백에 좀 필기 많이 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자. 33쪽. 일단 우리 이야기 기말고사 소재가 첫 번째 뭐 있었어? 4-1단원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이라고 해서 유형은 몇 가지? 3가지 유형이 있었죠? 무슨 평형? 상평형, 용해평형, 화학평형이 있었죠. 기체평형이라고도 하고 뭐 용해평형 안에서는 평형을 향해 가는 과정이랑 증명 실험 작게 보면 4가지 소재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물의 자동이온화와 pH, POH죠. 세 번째 산염기 중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차를 모르시면 할 말이 없어요. 지가 뭘 하고 있는지 최소한 알아야 될 거야. 최소한 중화 반응 안에는 2가지 소재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중화 적정이 있고요. 중화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정까지 우리 다 했잖아. H의 흐름, OH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 된다. 그 다음 4번째가 산화환원 반응이죠. 오늘 하게 될 거고요. 산화환원 반응 안에도 소재가 2개예요. 산화수를 이용해서 개수를 맞추는 산화수법이랑 금속의 반응성. 근데 우리 지난 여름에 산화수법 한번 했었고요. 오늘 한번 더 하는 거고요. 학교에서도 한번 했으니까 개념 최소 3번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화학 반응에서의 열애 출입. 그래서 오늘 4번, 5번 다 나간다 입니다. 기본적으로 통합과학 때 산화 반응이랑 환원 반응을 배워요. 산화랑 환원은 반응에 적용이 되는 개념이고 물질에 적용이 되는 단어는 뭐죠? 산화제와 환원제가 되겠죠. 산화는 반응이고요. 산화되는 물질을 뭐라고 해? 환원제라고 하죠. 남을 환원시킨다라는 뜻으로. 그럼 자연스럽게 환원되는 물질은 뭐라고 할 수 있어? 산화제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제발 놓치지 마세요. 중화 반응 어려워. 틀려도 돼. 근데 산화환원 반응, 열애 출입 이런 걸 틀리면 성적이 아예 나올 수가 없어서 산화환원은 기본적으로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산소를 뭐 하면? 얻으면 산화고 잃으면 환원이었죠. 그리고 수소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수소는 뭐 하면? 잃으면 산화고 얻으면 환원입니다. 근데 산소의 이동이나 수소의 이동은 전체 산화환원 반응 중에서 10% 20%밖에 안 돼. 결국 정말 중요한 산화환원 반응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의 이동이 있어야 돼? 전자의 이동이 있어야 되죠. 이게 가장 큰 개념이다. 산소의 이동과 수소나 전자는 다 반대로 갑니다. 전자를 잃으면 산화고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다.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건 산소를 얻으면 산화다. 이게 가장 직관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전자를 잃은 애가 있으면 산소를 뭐 한 것과 같아서? 얻은 것과 같아서 산화되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네 머릿속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되게 우스울지 몰라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렇죠? 마지막. 실제 화학 반응 과정 중에 전자의 이동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원자의 산화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더라. 산화수가 증가하는 원자를 포함한 물질이 산화되는 거고요.
산화수가 감소하는 원자를 포함하는 물질이 환원됩니다. 산화수는 은근슬쩍 얘기한 게 원자에 적용이 되는 단어다 얘기한 거고요. 내가 반응 전에 C6H12O6로 있던 포도당이 어떤 반응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됐어. 그럼 이제 현이가 얘기하는 거야. 자, 얘는 반응하면서 산소를 뭐 했어? 잃었다. 6개인데 2개가 되니까 이러죠? 저 산화야 환원이야? 환원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안 돼. 틀려. 그래서 통합과학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 탄소 1개, 당 산소가 1개였는데 탄소 1개, 당 실망시켜주지 않아서 고마워. 2개가 된 거니까 아 얘는 산소를 얻은 거라서 산화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설명을 하거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통합과학에선 산화수를 안 배우니까. 근데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는 산화환원 반응 과정 중에 산화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는 게 정석이라는 거야. 근데 그러한 산화수는 포도당의 산화수가 있는 게 아니라 포도당 속에 탄소의 산화수가 있고요. 수소의 산화수가 있고 산소의 산화수가 있는 거야. 원자에 적용이 된다는 건 이 뜻이야. 그래서 뒤에 하게 되는 산화수 규칙을 통해서 따져보면 탄소의 산화수는 0이고 수소는 아시는 분? 플러스 1이고 산소는 마이너스 2라고 네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렇죠? 반응 후에 탄소는 몇이죠? 플러스 4고요.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직접 산화수를 판단할 수 있게 되면 산소의 산화수는 변하지 않았는데 탄소의 산화수가 0에서 4로 뭐 했어? 증가했네요. 탄소가 증가했어. 그럼 산화된 거야, 환원된 거야? 산화됐겠죠.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산화된 물질은 뭐야? 환원제는 뭐야? 저 반응에서? 포도당이 되는 거죠. 산화 환원은 어떤 물질의 반응에 적용이 되는 개념이고 산화수는 원자에 적용이 되는 거야. 산화수가 증가한 원자를 포함한 물질이 산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끄덕끄덕.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산화수를 통해서 누가 산화되고 환원되는지도 판단할 수 있고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이 아닌 무슨 반응식이 나오면 산화환원 반응에서의 알자이온 반응식이 나오면 그때는 개수를 맞출 때 1단원에서 배웠던 무슨 법이 있었어? 미정계수법이 있었죠? 미정계수법으로 개수를 맞추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출제자는 알자이온 반응식을 줬을 때 미정계수법이랑 산화수법을 통해서 맞춘 개수가 다르게 세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산화수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끔 만들 거라는 거야. 그래서 산화수법 직접 할 수 있어야 된다. 개수를 맞추겠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원자의 산화수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서 우리 교재에 넣어놨습니다. 산화수 계산법 첫 번째. 이온결합 물질. 서로 위상이 다른 이온결합 물질 예시 4개만 불러주세요. 내가 하나 할까? NaCl. 또. 오. NaOH 그죠? MgO라고 할게. 네. 또 Na2S 뭐 이런 거 쓸게요. 그리고 CaCl2 이런 거 할게요. Al2O3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형이 얘기한 대로 NaOH도 있겠죠. 이온결합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각 원자가 가지는 전하량이 곧 금마의 산화수입니다. NaCl은 몇 플러스에 몇 마이너스야? 1 플러스에 1 마이너스죠. 따라서 나트륨의 산화수가 플러스 1, Cl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에요. 끝. 문 좀 닫아줄래? 나다 싶으면 닫아주세요.
등. 그 다음 MgO는 몇 플러스에 몇 마이너스야? 2 플러스에 2 마이너스죠. 이가 양이온에 이가 음이온이죠. 따라서 마그네슘은 몇이고? 플러스 2고 산소는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거야. 마그네슘이 이가인 걸 몰랐다. 그럼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요. 따라서 Na2S 속에 나트륨은 산화수가 몇인 거야? 플러스 1있고 황은 몇일까? 왜? 16쪽이니까. 두 개 처먹을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CaCl2에서는 칼슘이 몇이야? 플러스 2고 Cl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17쪽이니까 1가 음이온이 되는 애라서. 알루미늄은 몇이야? 플러스 3. 왜? 13쪽이라서. 산소는 몇이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NaOH에서 나트륨은 몇일까요?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얘네는 결합할 때 Na 플러스에 OH 합쳐서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산소와 수소를 더한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먼저 결정해주면 나머지가 따라서 결정이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공유결합 물질. 에서 판단하는 방법은 교재에 쭉 잘 써놨습니다.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모두 가진다고 가정했을 때의 가상의 전하량이 그 원자의 산화수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전기음성도가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일단 전기음성도를 알아야 돼.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라 전기음성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죠? 증가. 아래로 갈수록 감소니까 위로 갈수록 증가하겠죠. 그래서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누가? 플로린이 최대가 되는 거죠. C8족 같은 비활성 기체는 전기음성도가 모두 다 몇이죠? 0이죠. 전기음성도가 뭐니까? 그쵸? 공유결합 물질 내에서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상대적 힘의 크기입니다. 공유결합. 근데 얘네는 결합을 해야 하네. 안 하니까 전자쌍을 끌어당기지도 잃지도 않으니까 전기음성도 0이 되는 거죠. 그런 전기음성도 개념이 궁금하면 3단원 공부하는 거고요. 4단원 할 때 산화수법 할 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서 내가 이거만 써주는 거야. 전기음성도 순서 외우라고 했던 거 F, O, Cl, N, CS, I, H, yeah 인 거죠. 그 순서 알고 계시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에 내가 메테인 같은 거 해볼게. 얘의 산화수를 판단하기 위해선 일단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요 정도는 하실 수 있죠. CH4. 수소랑 탄소 중에 전기음성도 누가 커? 탄소가 크죠? 그래서 탄소 쪽으로 공유 전자쌍이 쏠리는 거야. 진짜 뜯어먹는 게 아니라 쏠려. 그래서 탄소를 부분적인 뭐라고 해? 음전화가 된다.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화가 된다고 결합의 극성에서 했던 거고요. 산화수를 할 때는 정의를 다시 한번 봐봐.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진짜 쳐먹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공유 전자를 진짜 탄소가 다 먹어. 그러면 수소는 뺏긴 거지. 뭐가 돼? 양이온이 되겠죠. 몇 개 잃었어 수소는? 한 개 잃었죠. 둘 중 하나만 수소거, 둘 중 하나는 탄소거니까 하나 잃었어. 그럼 얘 1가 양이온 되겠지. 따라서 수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탄소는 네 방향에서 수소로부터 전자를 몇 개 얻는다고? 4개 얻는다고 가정이 되니까 탄소는 몇가 음이온이 돼? 4가 음이온이 되니까 산화수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메테인 속의 탄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수소는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루이스 구조식 그리고 전기음성도 판단해서 큰 쪽으로 먹여주면 되겠다. 이산화탄소 해보자. 하실 수 있나요? 뭐 그려? 루이스 구조식 그려. CO2. 전기음성도 누가 커? 산소가 크죠. 그럼 산소는 몇 개 얻는다고? 2개 얻는다고 가정이 되니까 이가 음이온이 될 거니까 산화수는
마이너스 2. 그럼 여기서도 마이너스 2. 탄소는 네 방향으로 뺏기니까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탄소의 밑줄 치고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산소는 밑줄 치고 마이너스 2라고 쓸 거예요. 플러스 1자리가 4개 있고 마이너스 2자리가 2개 있다고 해서 플러스 4나 마이너스 4 총 전체 값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원자 하나 기준으로 쓸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런 게 나왔어. 이때 탄소의 산화수의 합은 몇이냐? 탄소가 몇 개 있니? 2개 있죠. 이 둘의 산화수의 합을 물어봤어. 그럼 루이스 구조식 그렸고 전기음성도로 판단하면 왼쪽의 탄소는 뜯고 뜯을 거야. 지그들끼리는 전기음성도 똑같죠. 그럼 얘는 산화수가 몇이 될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3개 쳐먹는 거니까. 그럼 오른쪽의 탄소 입장에서는 산소한테 뺏기네요. 세 방향에서 뺏기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더하면 0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조식을 먼저 출제자가 준 다음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간단한 분자에 대해서는 네가 직접 루이스 구조식 그릴 수 있는지까지 체크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아까 했던 복잡한 C6H12O6는 각각의 원자의 산화수가 몇일까 했을 때 구조식 그릴 수 있어? 없죠. 저도 못 그려요. 구라예요. 전 그려요. 근데 뭐 어쨌든 그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안에서 쉽게 전기음성도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건 이따 할 거고요. 그 다음 산화수 계산법 2. 원소를 이루는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 거기서 얘기하는 원소는 밑줄 치고 호던소 물질이에요. 호던소 물질에 뭐가 있죠? 원소 한 종류로 이루어진 물질. O2, H2, N2. 어떤 거? 헬륨, He. 나트륨, 금, 탄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원소가 한 종류로만 돼 있을 땐 산화수가 몇이라고? 그냥 얘 0이야. 얘는 인 거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화합물을 이루는 원자들의 산화수 총합은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산화수의 총합은 0이다. 화합물이 뭐죠?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만들어진 수물질입니다. 뭐가 있어? NaCl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C6H12O6 같은 것도 있겠죠. 간단한 건 H2O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황산 같은 H2SO4 이런 것도 있겠죠. K2Cr2O7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잘리네. K2Cr2O7. 얘는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나트륨 1가에 Cl 1가니까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화합물은 다 더하면 몇이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야. 포도당 속에 탄소가 몇이고 수소가 몇이고 산소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다 더하면 몇이 된다고? 0이고요. 수소랑 산소 더하면 0이 된다는 거고 다 더하면 0이라는 거고 다 더하면 0이라는 거예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단 원자 이온의 경우에는 이온의 가수가 곧 산화수입니다. 단 원자 이온이 뭐죠? 원자 하나로 된 Na+, 또 H+, Cl- 등등등등 있겠죠. Fe2+ 이런 것들. Fe3+로 할까? 좀
익숙한 거? 망가니즈 4 플러스 이런 것도 있어요. SN2 플러스, SN4 플러스 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1가 양이온이야. 그럼 얘 몇이라는 거야? 플러스 1. 1가 양이온이니까 단원자 이온의 경우에는 가수가 곧 금마의 산화수다. 마지막 다원자 이온에 대해서 전체 전하량이요. 산화수의 총합과 같습니다. 다원자 이온은 잘리네. 산화수의 총합이 전체 전하량과 같다. 다원자 이온에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그쵸. 제일 쉬운 건 OH- 이런 거 있을 거고요. 또 SO4 2- 도 있을 거고 CO3 2-니까 HCO3로 한번 해볼까?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 같은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 그랬을 때 OH-에서 산소가 몇이고 수소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 더하면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네. SO4 2-는 다 더하면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2고요. 이렇게 다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 다 더하면 플러스 1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복잡한 화합물 혹은 뭐 이온에 대해서 각 원자의 산화수를 빠르고 쉽게 찾는 방법이 우선순위 규칙이고요. 세 가지 알려줄 거야. 첫 번째, 화학식 내에 뭐부터 찾아? 네, 플로린부터 찾는 겁니다. 플로린은 보자마자 밑줄 치고 몇이라고 써?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이유, 전기음성도가 최대니까. 우주상에서 플로린이 전기음성도가 제일 크니까 누구랑 결합을 하든 뺏는다고 가정이 될 거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만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물론 F2는 몇이야? 0. 호돈소는 당연히 0입니다. 플로린이 다른 애랑 붙어 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3개 알려준다고 했고, 수소예요. 수소는 전기음성도 관점에서 되게 깔끔한 애야. with 금속이냐, with 비금속이냐에 따라서. 수소는 비금속 중에서 전기음성도가 제일 뭐해? 작아요. 그 말은 수소가 공유결합을 할 때는 항상 뺏긴다고 가정이 될 거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수소는 뺏겨도 몇 개만 뺏겨? 하나만 뺏길 거니까 플러스. 수소는 전기음성도 관점에서 비금속 중에서는 꼴등이지만 여전히 금속보다는 세겠죠. 그래서 금속이랑 붙어 있으면 수소가 뺏을 거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일 땐 마이너스 1, 공유결합 물질일 땐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선순위, 산소고요. 산소는 전기음성도 관점에서 조금 아쉬운 애야. 몇 등이야? 2등이야. 그래서 엔간하면 뺐죠. 근데 재수없게 누구 만나면? 플로린 만나면 뺏길 거니까 뭐야? 부호가? 플러스고요. 옛날에는 with 이외 이렇게 썼는데 without 플로린이라고 해볼게요. 플로린 2회랑 만나면 산소가 뺏는다고 가정이 될 거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앞에 들으면서 왔니? 네. 일단 뭐가 뭔지 모르겠으면 산소는 플로린 옆에 있을 때 플러스 2 박아주시고요. 플로린 2회랑 있으면 마이너스 2 박아주면 되겠습니다. 예외가 있긴 한데 이 예외는 우선순위 규칙으로 알아서 해결이 되는 애라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플로린이랑 결합하긴 하는데 O2F2일 수도 있고요.
without 플로린일 때 H2O2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O2F2에서 누구의 우선순위가 높아? 플로린이 높은 거죠. 플로린의 밑줄 치고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화합물이니까 다 더하면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짜리 두 개랑 커버 치고 0이 되려면 산소는 플러스 몇? 1이 돼야 되겠죠. 맞아? 오케이. 원자 하나 기준으로 쓴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과산화수소에서 우선순위 누가 높아? 수소가 높고요. 비금속과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1짜리 두 개랑 커버 치고 0이 되려면 산소는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대체로 산소는 그냥 플러스 2 아닌 마이너스 2를 박아주면 되는데 저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하다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선순위 규칙을 살려서 얘네들 한번 다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는 천천히 가면서 속도 좀 붙일게. 포도당에서 우선순위 누가 제일 높아? 수소. 비금속과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짜리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우선순위는 누가 높아? 산소. 플로린 2회니까 마이너스 2. 그럼 다 더해서 0이 돼야 되는데 플러스 1짜리 12개랑 마이너스 2짜리 6개 하면 이미 0이야. 따라서 탄소의 산화수는 0이 되는 거죠. 루이스 부조식을 안 그려도 됐었던 거지. 그 다음 물에서는 우선순위 누가 높죠? 수소가 높고 비금속과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1짜리 두 개랑 커버 치고 0이 되려면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부조식을 안 그려도 해결할 수는 있다. 근데 그리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황산 우선순위 1등 수소. 비금속과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1이고요. 두 번째 우선순위 산소죠. 플로린 2회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플러스 1짜리 두 개랑 마이너스 2짜리 4개 커버 치고 0이 되려면 황은 플러스 6이 돼야 된다. 그 다음 K2Cr2O7은 무슨 결합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는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 거야? K 플러스 두 개랑 Cr2O7 이가 음이온이 붙어 있는 거죠. K 플러스 두 개니까 이가 음이온 Cr2O7 이가 음이온입니다. 그럼 칼륨은 산화수가 몇으로 결정 났어? 플러스 1로 결정 난 거예요. 내가 해줘야 되는 건 Cr2O7 이가 음이온을 해줘야 되는데 옆에 쓸게. 둘 중에 우선순위 누가 높아? 산소가 높죠. 플로린 2회니까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짜리 7개 하면 마이너스 14야. 근데 마이너스 2가 남으려면 플러스 12여야 돼. 근데 원자 하나 기준으로 쓰기로 했으니까 플러스 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6에 마이너스 2 결정됐다. 다원자 이온에 대해서 OH-는 우선순위? 수소가 높고 비금속과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1짜리랑 커버치고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산소는 마이너스 2. 황산이온에서 산소의 우선순위가 높고 플로린 2회니까 마이너스 2짜리 4개랑 커버치고 마이너스 2가 되려면 황은 플러스 6. 탄산수소 이온에서 수소의 우선순위가 높고 비금속이랑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1. 그 다음 우선순위 산소가 높고 플로린 2회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짜리 하나에 마이너스 2짜리 3개랑 커버 치고 마이너스 1이 되려면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6인데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남아야 돼. 그럼 나머지 플러스 몇을 메꿔주면 돼? 4를 메꿔주면 되겠죠. 플러스 5에 마이너스 6 해서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탄소는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암모늄 이온에서 수소의 우선순위가 높고 비금속과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1. 4개랑 커버 치고 플러스 1이 남으려면 질소가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한 게 뭐야? 산화수예요. 산화수 왜 했어? 개수 맞추려고. 산화환원 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식 화학 반응식을 딱 봤을 때 이상하게 생겼어. 그러면 미정계수
법이 아니라 산화수법으로 개수를 맞춰야 돼서 한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 먼저 반응식을 아까 얘기했던 여백에 잘 필기를 해주시고요. 없습니다. 필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얘들아 이거 아직 개수가 안 맞춰져 있는 거야. 여기에 숫자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 칸 좀 띄워. 플러스 뒤에 칸 띄워. 알았지? 플러스 앞에 뛰는 애들 있어. 뒤에 띄워주세요. 오케이. 필기하고 갈게요. 하자. 지금 개수가 안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고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방법이 좀 있는데 위에 세 줄은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별거 아닙니다. 각 물질에서 모든 원자의 산화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반응 전후의 산화수 변화를 통해 산화되는 물질, 환원되는 물질을 판단해주고 임의의 반응 개수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면 되겠다. 그럼 1등급 나온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각 반응물을 구성하는 어떠한 원자도 산화수가 변하지 않으면 산화환원 반응 자체가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무슨 법을 써주면 돼? 미정계수법을 써주면 된다인 거고요. 두 번째, 반응 전후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는 같아야 돼. Why? 질량 보존 법칙이 우주 전체에서 성립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전체 전하량도 항상 일정하대. 반응 전과 후에. Why?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난다. 산소를 얻은 애가 있으면 잃은 애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동시에 일어난다.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가지 문장은 또 써두셔야 돼요. 산화환원 반응에서 이동하는 전자수는 같다. 얻은 애가 있으면 잃은 애가 있을 거고 얻은 전자수랑 잃은 전자수는 같겠죠. 왜? 전하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니까. 그죠? 따라서 산화수의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다라고 써놨는데 산화수가 증가했다는 건 산화됐다는 거야, 환원됐다는 거야? 산화됐다는 거고 전자를 얻은 거야, 잃은 거야? 산화수의 증가라는 건 전자를 잃었다는 의미죠. 산화수의 그럼 감소는 전자를 얻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아까 산화환원 정의했었잖아. 맞아 이거? 맞죠? 산화수가 증가했다는 건 전자를 뭐 했다? 잃었다 이 뜻이야. 그러면 산화수의 증가량이라고 하는 건 잃은 전자수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감소량이 같다는 건 얻은 전자수라고 할 수 있겠죠. 앞에 써놨어. 전하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니까 잃은 전자수랑 얻은 전자수는 같아야 되죠. 따라서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으면 얘랑 얘도 같아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결국에 산화수의 증가량과 감소량은 같다. 끝. 저 개념을 이용해서 개수를 맞춰줄 거고요. 마지막에 써놓은 문장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가 없어. 그냥 내 식대로 표현해 놓은 거라서. 산화환원 반응 과정에서 산화수의 변화량이 반응 한 사이클 기준으로의 이동한 전자수와 같다라고 써놨고요. 산화수의 변화량은 내가 표현할 때 최소 공배수 그 자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거야. 최소 공배수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야? 반응 한 사이클 기준으로의 이동한 전자의 몰수요라고 하시면 돼요. 한 사이클이 뭔지는 아시죠? 저한테 1단원 수업 들었으면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모를 수도 있잖아.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따 또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최소 공배수 그 자체가 뭐야? 반응 한 사이클 기준으로 이동한 전자의 몰수요라고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표현이 있어요. 최소 공배수를 맞추기 위해
곱하는 그 숫자 라고 표현을 하고요. 혹은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를 같게 하기 위해 곱하는 그 숫자라는 말을 하면 그게 의미하는 게 개수 B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잘 해두시고 쓰면서 들어보세요. 내가 모든 원자의 산화수를 쭉 써놨을 때 반응 과정 중에 어떤 원자는 산화수가 3만큼 증가했고 어떤 N은 2만큼 감소했을 때 산화수가 증가했다는 건 전자를 잃었다는 거니까 3만큼 증가했다는 건 전자를 3개 잃었다는 거고요. 얘는 2개 얻었다는 거지. 3개 잃고 2개 얻는 게 가능해? 안 돼요.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Why? 전하량 보존 법칙이 성립될 거니까. 따라서 3과 2 가지고 최소 공배수를 맞추기 위해 몇을 곱하고 2를 곱하고 몇을 곱할까요? 3을 곱하겠죠. 최소 공배수를 맞추기 위해 곱하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야? 개수 B라고. 즉 얘네는 개수 B가 2대 3인 거야. 근데 2와 3이 아니네? 그러면 4와 6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게 아니네? 그럴 리가 없어요. 스케일 한 번 정도만 올려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내가 맞춰놓은 최소 공배수 그 자체가 몇이야? 6이죠. 최소 공배수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야? 반응 한 사이클 기준으로의 이동한 전자의 몰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수업 들을 때 막 마스터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고 일주일 동안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요런 포인트로 좀 들으세요. 천천히 할게. 첫 번째는 단원자 이온의 가수가 곧 금마의 산화수니까 이렇게 플러스 2라고 썼고요. MnO4 마이너스에서 산소의 우선순위가 높고 플로린 2회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짜리 커버 치고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망가니즈는 플러스 7이 돼야겠네요. 마이너스 2짜리 4개. 수소 플러스 1. 단원자 이온의 경우에는 가수가 곧 금마의 산화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지막 물에서 수소의 우선순위가 높고 비금속과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짜리 2개랑 커버치고 0이 되려면 산소는 마이너스 2이다. 아까 써줬던 산화수 규칙이랑 우선순위 펴놓고 직접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반응 전의 철은 2였는데 반응 후에 플러스 3이 되고 반응 전에 망가니즈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가 됐으니까 감소했네. 산화된 물질은 뭐죠? Fe 2 플러스고요. 증가한 애니까. 감소한 건 망가니즈야. 그럼 환원된 물질은 뭐야? MnO4 마이너스라고 하면 돼.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를 다시 산화수의 증가와 감소를 포함하는 물질. 산화수는 원자에 적용이 되는 단어니까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 그걸 갖는 원자를 포함하는 그 물질이 환원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럼 철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으로 1 증가했고요. 망가니즈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5 감소했네요. 산화수가 증가했다는 건 전자를 잃었다의 의미고 얻었다의 의미니까 같아줘야 돼서 곱하기 몇? 5 곱하기 몇? 1. 최소 공배수를 맞추기 위해 증가한 산화수랑 감소한 산화수를 맞추기 위해 곱하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죠? 개수 B죠. 따라서 이 5를 여기다가 써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이 1을 여기다가 써주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해놓으면 이걸 이제 내가 표현할 때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최대한 할 만큼 다 했다 라고 하고요. 최대한 할 만큼 다 하면 전하균형을 써주는 겁니다.
최대한 할 만큼 다 하면 전화균형. 기억나? 너 더럽게 못 외웠던 거? 갑자기 생각났어. 전화균형. 그러면 반응 전에 이가 양이온 5개니까 플러스 10. 1가 음이온 하나니까 마이너스 1. 근데 H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몇 개 있는지 모르니까 플러스 네모. 반응 후에는 3가 양이온 5개니까 플러스 15에 2가 양이온 하나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둘이 같다 해주면 돼. 물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100개가 있건 1000개가 있건 영향을 안 준다. 따라서 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한 네모는 몇인 거죠? 8이 되겠네요. H 플러스가 8개 있었다는 거고 따라서 H가 8개니까 물이 4개 이렇게 되면 되겠죠. 맞아요. 좋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야, 이때 물이 36g 생성됐어. 그럼 이동한 전자는 몇 몰이니? 몇 몰이니? 이동한 전자의 몰수를 물어볼 수 있다고. 쟤네 다 무시해 그냥. 어? 이동한 전자의 몰수는 어떻게 판단했어? 최소 공배수 그 자체로 판단하는 거였어. 지금 최소 공배수가 몇이야? 5야. 5. 최소 공배수가 의미하는 게 뭐야? 반응 한 사이클 기준으로의 이동한 전자의 몰수야. 한 사이클이면 몇 몰 이동한다는 거야? 5몰 이동한다는 거죠. 그럼 이 반응의 규모, 사이클을 판단해야 되는데 물의 분자량은 18이죠? 1몰당 18g이라는 거니까 36g이면 몇 몰이죠? 2몰 생성됐다는 거야. 근데 물의 개수는 내가 맞추고 보니까 몇이요? 4요. 근데 2몰만 만들어줬대. 개수대로 반응하는 게 한 사이클이야. 물이 몇 몰 나와? 4몰 나오는 게 한 사이클이야. 근데 몇 몰만 나왔어? 2몰만 나왔네. 따라서 몇 사이클인 거야? 절반 사이클인 거죠. 2분의 1 사이클인 거죠. 끝. 한 사이클당 5몰이면 절반 사이클일 때 2분의 5, 2.5몰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산화수법 이동한 전자의 몰수고요. 요 정도 직접 풀 수 있으면 한 3등급은 나옵니다. 나이스. 3등급 쉽지 않아요. 한 반에 30명이면 몇 등까지가 3등급이야? 6등까지가 3등급이에요. 어우 쉣. 쉽지 않아요. 그니까 대부분 니네 성적 딱 봐봐. 4, 5, 4, 4, 5, 4, 3. 3 딱 보면 이제 한국사야. 그렇게 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고요. 2번, 3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놓고 뒤에 문제 쭉 풀고 계세요. 가자. 마지막 아니다. 두 번째 거 해야 되네요. 첫 번째에서 해봐서 알겠지만 사실 모든 원자의 산화수를 다 판단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증가하는 애랑 감소하는 애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이런 게 보이거든. 망가니즈가 증가할 것 같아. 그래서 플러스 7 얘만 이렇게 써줘도 된다는 거야. 일주일 동안 연습하면 되겠죠? 플러스 2에 플러스 2에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망가니즈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5 감소하는 애고 SN은 2 플러스에서 4 플러스로 2 증가. 증가하는 산화수랑 감소하는 산화수는 같아야 되니까 곱하기 2에 곱하기 4죠. 5죠. 따라서 최소 공배수를 맞추기 위해 곱하는 그 숫자가 개수 B였으니까 감소하는 애한테는 2를 써주고 증가하는 애한테는 5를 써주면 되겠죠. 증가한 산화수랑 감소한 산화수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최대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전화균형 한번 써주면 되는 거죠. 반응 전에 1가 음이온 2개에 1가 양이온 모르겠고 2가 양이온 5개. 반응 후에 2가 양이온 2개에
4가 양이온 5개니까 이 둘이 같다. 정리하면 네모는 16 이렇게 되나요? 그럼 H 플러스가 16개 있다는 거니까 반응 전에 수소가 16개면 반응 후에도 16개 있어야 돼서 물이 8개 이렇게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뭐 물어볼 수 있어? 이동한 전자의 몰수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야. 야, 이동한 전자가 몇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냐. 그리고 생성된 물이 몇 밀리리터냐. 이런 식으로. 단 물의 밀도는 1g per 밀리리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물의 분자량은 18이다도 줘야 되고. 아까는 생성된 물의 양으로부터 규모를 판단해서 이동한 전자의 몰수를 바로 박았는데 얘는 생성된 물을 구하라는 거야. 그 말은 반응의 규모를 직접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또 다른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충분한 양의 H 플러스가 들어있는 수용액에 MnO4 들어있는 수용액을 첨가하는데 그때의 농도는 0.2몰 농도이면서 30마르떠이고요. 거기에 SN2+가 들어있는 수용액을 0.1몰 농도짜리 50마르떠를 주입하는 거예요. 혼합. 그러면 화학 반응 과정 중에서 무슨 반응물을 판단해서? 한 개 반응물을 판단해서 전체 반응의 규모를 판단하고 생성된 물의 양과 이동한 전자의 몰수를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충분한 양의 H 플러스가 들어있다는 건 H는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고 MnO4-의 농도가 0.2면서 부피가 30마르떠래. 농도랑 부피 나와 있으니까 그냥 곱하면 몇이죠? 6 미리몰. MnO4-가 6개 있다는 거예요. 6미리몰. 그러면 SN2+는 농도랑 부피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곱하면 5가 되겠죠? SN2+가 5mm몰 있다는 거야. 그럼 H+는 과량이니까 생각할 필요 없이 MnO4-가 6개에 SN2+가 5개 있어. 한 개 반응물은 누굴까? 누구야? 왜? 적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적다는 게 단순히 6보다 5가 작다 그건 아니고 개수를 비교했을 때 MnO4- 2개 죽을 때 SN은 5개 죽잖아. 전만 2개 죽을 때 얘 5개 죽어. 그럼 얘 6개 죽으려면 얘 몇 개 필요해? 15개 필요한데 5개밖에 없으니까 얘가 한 개 반응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SN2+의 개수는 5야. 근데 진짜 5개 반응했어. 몇 사이클이야? 한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6몰과 5몰이 아니라 6미리몰과 5미리몰이니까 1mS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그죠? 이렇게 내가 반응의 규모를 한 개 반응물로부터 찾게끔 세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때 생성되는 물의 양은 개수가 8이니까 얼마나 생성될까? 8m몰 생성되겠죠. 근데 물의 분자량은 18이야. 이게 의미하는 건 1몰당 18g이라는 거고 같은 말 1m몰당 18mg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1m몰이 아니라 8m몰이니까 18mg이 아니라 144mg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근데 부피를 물어봤고 밀도를 줬으니까 그람 정보로 바꿔줘야 돼서 144mg은 0.144g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1g이 1mm니까 0.144g이면 0.144ml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꼬면 어떻게 할까? 밀도를 D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Dg이 1mm니까 1g이 D분의 1mm인 거라서 따라서 D분의 0.144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물 말고 mn이나 sn 같은 걸로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분자량을 18이 아니라 m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1몰당 18g이 아니라 1몰당 mg이 되는 거죠. 그러면 1mm몰당 mmg이니까 8mm몰이면 8mmg이 되는 거고 0.008mg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전체 부피는 D분의 0.008m ml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꼬을 수 있다는 거고, 이동한 전자의 몰수는 어떻게 해주면 돼? 최소 공배수 그 자체가 지금 몇이야? 10이 의미하는 게 뭐야? 한 사이클당 10몰 이동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1ms이클이야. 그럼 얼마나 이동할까? 10mm몰 이동하겠죠. 그럼 몇이라고 써주면 돼? 10이라고 써주면 돼. 10의 마이너스 3승이 그 자체로 뭐니까? 밀리랑 똑같은 거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풀 수 있으면 1등급 받는데 뭐 지장이 없을 거예요. 다른 데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산화수의 변화가 예상되는 애들을 쭉쭉쭉쭉 써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SN2 플러스에서 4 플러스로 2 증가했고, 크로뮴은 6에서 3으로 3감소했어. 증가한 산화수랑 감소한 산화수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곱하기 3에 곱하기 2. 증가하는 애한테 3을 넣어주면 된다. 근데 감소하는 애한테 2를 넣어주려고 봤더니 여기에도 2를 쓰고 여기에도 2를 쓰는 건 말이 안 돼요. 왜? 왜 말이 안 돼? 아이 씨발 2 박았었잖아 계속. 얘는 왜 안 되냐고. 여기에 2를 넣었어. 그러면 몇 개야? 그럼 여기도? 그럼 여기 4라고 써야 되는 거죠. 여기에 2를 쓰면 저기에 몇을 써야 돼? 1을 써야 돼. 구조적으로 얘네는 개수가 1대2의 관계니까 어디에 2를 쓸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어디에 써야 될까요? 그쵸, 여기에다 써주는 거예요. 반응 후라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원자의 산화수를 써왔기 때문에 크로뮴 2가 플러스 6인 게 아니라 원자 하나 기준으로 플러스 6에서 하나 기준으로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하나 기준으로 3감소, 하나 기준으로 2인 거예요. 그래서 원자 하나짜리에 2를 넣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쟤는 몇을 써? 1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이렇게 개수비를 설정해놨을 때 CR2라고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넣어주면 돼? 절반 쳐서. CR3로 나와 있어. 그러면 3분의 2를 넣어주겠다. 이런 관점이에요. 오케이, 증가한 산화수랑 감소한 산화수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최대한 할 만큼 다 하면 전화균형이니까 식이 이렇게 써지겠지요. 물은 100개가 있건 1000개가 있건 영향 안 준다. 따라서 네모는 10 몇이에요? 14, 7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A2 머시기랑 B 머시기가 반응을 해서 A3 머시기가 되고요. B 프라임 머시기가 됐어요. 그냥 B 머시기가 됐다고 해볼게. 서로 다르겠죠. 이 과정에서 얘는 3 증가했어. 얘는 2 감소했어. 그럼 증가한 산화수랑 감소한 산화수가 같게 하기 위해서 곱하기 몇을 하고 2를 하고 곱하기 몇을 할까? 3을 하겠죠. B한테 이 3은 그대로 넣어줘도 돼? 넣어줘도 돼요. B 원자 하나짜리니까. 근데 A한테 2를 넣을 때는 쪼개서 넣어야 되니까 여기 몇? 1이 되고 여기는 3분의 2가 돼요. 그럼 벌써 분수가 나오니까 스케일을 더 키우는 거야. 얘를 몇으로 맞출까? 6으로 맞추겠죠. 스케일을 이렇게 3배 띄우는 거야. 2고 3니까. 그러면 얘도 스케일이 3배 커져야 돼서 9가 되는 거죠. 증가한 산화수랑 감소한 산화수는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9를 B한테는 그대로 넣어주지만
A한테 6을 쪼갤 때는 A 원자 하나 기준인 거니까 A2에는 몇을 쓰고? 얘기해야 돼. 6A인 거잖아. 그럼 A2에는 몇을 써줘야 돼? 3을 써야 개수가 맞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몇을 써? 2를 쓰는 거죠. 아까 만약에 4를 썼어. 2배만 키웠어. 그럼 여기엔 몇이 돼? 2가 되겠지만 여기가 몇이 되는 거야? 3분의 4가 되니까 여전히 분수가 남아서. 그래서 2, 3 이런 애들이 있으면 적당히 최소 공배수 좀 더 키워줘서 최소 공배수를 키운다는 게 좀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숫자 스케일 조금 보정해서 처음부터 자연수로 맞춰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좋습니다. 자, 우리 뭐 해야 돼? 네. 영상 찍어야 돼서 한 번 더 얘기했어요. 금속의 반응성은 금속 이온과 금속의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통합과학 때도 배우는 내용이니까 빨리빨리 점검하면서 갈게요. 어떤 금속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또 다른 금속을 넣는 거야. 그럼 반응해 안 해? 몰라요. 근데 금속은 기본적으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죠. 그 관점에서 A는 이미 양이온이 됐으니까 행복한 상태고요. B는 아직 전자를 버리고 싶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B가 A를 공격해 보는 거야. B는 전자를 버리고 싶어. 근데 그 전자를 A 이온이 받아줄까? 그럴 이유는 없거든. 이미 진안정화니까. 그래서 B가 억지로 먹이는 건데 A 양이온은 전자를 얻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양이온이 됐다는 건 전자를 잃었다는 거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억지로 먹일 수는 있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공격을 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B가 A한테 전자를 줬대. 그 말은 A랑 B 중에 누가 더 센 금속이라는 거야? B가 더 센 금속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전자를 쳐먹였다는 거야. 여기에서 B가 더 센 금속이라는 건 네 가지 관점입니다. 반응성이 크다. 금속성이 크다. 전자를 잘 잃는다. 전자를 잃는 게 산화야 환원이야? 산화죠. 산화가 잘 된다라는 뜻. 따라서 반응 과정 중에 A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된다. 산화제로 작용한다. 요런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전체 이온수나 전체 양이온수가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변화를 판단하는 방법이야. 제가 얘기했나요? 금속의 반응성은 세 가지 문장 가지고 다 풀려요. 아무리 어렵든. 그래서 그거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거야. 화학 반응식을 써볼게. A가 양이온이 있는 곳에 B 금속을 넣었더니 전자를 얻은 A 이온이 A 고체로 석출이 될 거고요. B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으로 나올 건데 A가 A가면 B도 A가여야 되니? 그럴 이유는 없죠. 독립이니까. B가 양이온으로 수용액 상태로 이온으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반응 과정 중에 A는 전자를 몇 개 얻었고 A개 얻었고요. B는 전자를 몇 개 잃었어? B개 잃었어.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에? 얻은 전자수랑 잃은 전자수는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최소 공배수 몇 개로 맞춰주기 위해 A, B개로 맞춰주기 위해 곱하기 B에 곱하기 A가 되겠죠. 증가한 산화수랑 감소한 산화수를 같게 하기 위해 곱하는 그 숫자가 개수 B였으니까 이게 개수가 되겠죠. A가 B개 반응할 때 B는 A개 반응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A 앞에 개수를 B라고 살릴 수 있고요. B 앞에 개수를 A라고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화학 반응식을 쓰면 구조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가수에 따라서 반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1가에 2가를 넣었어. 그러면 2대 1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금속 이온이 가질 수 있는 가수는 뭐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없어요. 금속 이온의 가수는 1 또는 2 또는 3입니다. 4가 금속 없어. 없어요. 만들 수 있죠. 뭐만 주면 돼? 이온화 에너지만 주면 되겠지만 안 그러고 싶은데요. 금속 이온의 가수는 1 또는 2 또는 3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몇 가인지 모르는 애한테 몇 가가 될지 모르는 애를 넣었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9가지가 되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10가지인가요? 모르겠어요. 일단 B가 세다고 치면 1가가 있는 곳에 1가, 1가가 있는 곳에 2가, 1가에 3가, 2가 1가, 2가 2가, 2가 3가, 3가 1가, 3가 2가, 3가 3가 9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중에 그 9가지 경우의 수 다 외워? 이건 생지가 아닙니다. 9개 중에 몇 개 외우면 돼? 하나만 외우면 돼요. 할 수 있겠어? 양심이 있으면 할 수 있어야 돼요. 9개 중에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 다 판다 돼. 해볼게. 처음에 있었던 것보다 나중에 튀어나오는 애의 가수가 크다라고 해볼게. 처음에 있었던 애보다 튀어나오는 애가 가수가 크다는 거야. 됐어? 그래도 돼요? 1가에 2가, 1가에 3가, 2가에 3가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혹은 처음에 있었던 과 나중에 나오는 애의 가수가 같다고 해볼게. 1가에 1가, 2가, 2가, 3가에 3가인 거고요. 처음에 있었던 애의 가수가 크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안에 9가지 경우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쓴 순간 반응하는 개수비는 결정이 되는 게 사라지는 금속 이온은 몇 개야? B개죠. 얘는 금속이에요. 금속 이온은 B개 사라지잖아. 그럼 금속 이온이 몇 개 튀어나와? A개 튀어나오겠죠. 그럼 내가 반응식을 저렇게 쓴 순간 몇 개 사라지고 몇 개 생성되는지가 결정이 끝나. 그럼 초기 조건의 B가 더 크다라고 했어. 그럼 감소하는 양이 증가하는 양보다 뭐 한 거야? 크다는 거죠. 그럼 전체 이온 수는 어떻게 될까? 감소한다는 거야. 두 번 더 할 거예요. 내가 화학 반응식을 쓴 순간 금속 이온이 몇 개 사라지고 몇 개 생성될진 결정 끝. 가수의 반대로 반응을 하니까. 근데 이 둘의 가수가 똑같아. 그 말은 사라지는 양과 생성되는 양이 같다는 거니까 전체 이온 수는 어떨까? 일정하겠죠. 한 번 더. 처음에 있었던 애의 가수가 크다면 2가 1가, 3가 1가, 3가의 2가의 경우에요. 그렇다면 B개 사라지고 A개 생성되는데 증가하는 양이 더 큰 거니까 전체 이온 수는 증가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걸 문장 하나로 정리하면 첫 번째 경우로 할 거고요. 플러스가 큰 이온이 나오면 처음에 있었던 애보다 큰 애가 나와. 그럼 전체 이온수가 됐건 전체 양이온수가 됐건 어떻게 된다고? 찾아. 감소한다고. 플러스가 큰 애가 나오면. 큰 애가 나오면 감소한다. 라는 말은 같은 애가 나오면 일정하다. 큰 애가 나오면 감소해. 그럼 작은 애가 나오면 증가하겠죠. 2가가 있었어. 걷다 1가를 넣었어. 어떻게 될까? 작은 애가 나왔으니까 증가하겠죠. 1가가 있는 곳에 3가가 튀어나왔어. 전체 이온수는 감소하겠죠. 큰 애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9가지 경우를 요 하나만 외워도 다 판단할 수 있다는. 마지막 세 번째는 수용액 내에서 항상 전하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입니다. 처음에 플러스 6이야. 반응을 했어.
그래도 플러스 6. 더 반응했어. 플러스 6. 그 뜻입니다. 플러스 6에다가 플러스 4를 넣었어. 몇이 돼? 플러스 10. 전화량 보존 법칙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로 뭐 이런 걸 낼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 상황은 실험 1과 2에 A가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각각 금속 B와 C를 넣었을 때 첨가한 금속의 양에 따른 전체 양이온수 변화 그래프를 나타낸 거예요. 실험 1과 2에서 반응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네. 그러면 A랑 B 중에 누가 더 센 금속인 거야? B가 센 금속이죠. 금속 이온이 있는 곳에 금속을 넣었을 때 반응이 일어나면 나중에 넣은 금속이 센 금속이에요. 실험 2에서도 반응이 일어나지. 누가 센 금속이야? C가 센 금속이죠. 1번 문장 한 거야. A가 있는 곳에 B를 넣었을 때 반응이 일어나면 B가 센 금속이다. 여기서 세다는 건 반응성이 크다, 금속성이 크다, 전자를 잘 된다, 산화가 잘 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가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실험 1에서는 전체 이온수, 전체 양이온수가 증가했어. 그럼 큰 애가 나오는 거야, 작은 애가 나오는 거야? 작은 애가 나오는 거야. 큰 애가 나오면 감소니까 작은 애가 나와야 증가야. 그러면 A보다 B가 작다는 거죠. 실험 2에서는 전체 양이온수가 감소했어. 더 뭐한 애가 나온 거야? 큰 애가 나온 거예요. A보다 C가 크다는 거예요. 그럼 3단 논법이야? B보다 A가 크고 C가 크니까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A는 2가였던 거고요. B는 튀어나올 때 1가로 나오는 거고 C는 튀어나올 때 3가 양이온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반응을 완결치기 위해서 다시 A2가 양이온이 있었는데 얘를 다 죽이기 위해 첨가해야 되는 금속의 양은 몇 대 몇일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A2가 양이온이 몇 개 있었다고 해볼까? 아무거나 얘기해 주세요. 아무 숫자나 얘기해 주세요. 아무 숫자나 얘기해 주세요.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2가가 몇 개 있었다고 해볼까? 나중에 1가랑 3가가 나올 거예요. 1가, 2가, 3가가 있어요. 그쵸?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공통된 의견으로 해볼게요. 아니 봐봐. 2가가 3개 있다고 하면은 전체 양전화량이 몇이야? 플러스 6일 거 아니야. 근데 실험 2에서는 나중에 C 3가가 그걸 메꿔야 돼. 그럼 얘 몇 개 들어갔을까? 2개 들어갔을 거 아니야. 전화량의 입장에서 최소 공배수를 그냥 맞춘 거예요. 8,000 그지랄 하지 마시고요. 전체 플러스 6이면 금속을 넣어도 플러스 6이야. 근데 실험 1에서는 B1가 양이온이 그걸 메꿔야 돼. 몇 개 넣어야 돼? 최소 6개를 넣어야 되죠. 따라서 X분의 Y는 3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할 거 하시고 근데 이제 요거는
뭐라 그럴까요? 좀 본질적인 얘기인데요. 많이 나와요. 이 주제도. 금속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을 일단 만들어야 돼. 내가 은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 Ag 플러스가 들어있는 수용액을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은을 물에다가 녹여야 돼. 그래서 은을 물에다 딱 던졌어.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물에 들어간 은이에요. 그냥 바닥에 쌓여. 그러니까 금속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을 기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속 결정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야. 물에 되게 잘 녹는 무슨 결합 물질의 형태로?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같은 소리 하지만 안 돼. 이 새끼 씨발 금속이에요. 이온 결합의 형태로 넣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Ag NO3로 넣을게요. 형들, AgCl은 씨발 앙금이야. 왜 하필 AgCl이야? 안 녹아 걔도. 그쵸. AgNO3. 그러면 AgNO3는 Ag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로 구성된 이온결합 물질이고 AgCl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녹으면 쪼개지죠. 그래서 이 안에는 Ag 플러스가 있으면 뭐가 있는 거야? NO3 마이너스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럼 무슨 얘기 할 수 있냐면 이게 A, NO3, 2 수용액이래. 그때 B 금속을 넣었더니 전체 양이온 수가 증가했대요. 그럼 B는 몇 가 양이온으로 튀어나온 걸까요? 이런 거예요. NO3는 합쳐서 몇 마이너스야? 방금 했어. 1 마이너스야. 그럼 1 마이너스 2개가 붙어 있으니까 A는 몇 가로? 2가로 나왔다는 걸 다원자 이온으로부터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이 안에는 A, 2가 양이온이 들어있는 거야. 현아. 근데 전체 양이온 수가 증가했대. 큰 애가 나온 거야? 작은 애가 나온 거야? 천천히 생각하고 얘기해. 작은 애가 나온 거야. 그럼 2보다 작은 숫자는 뭐야? 1이야. 그래서 이게 몇이야? 1이야.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원자 이온의 가수는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NO3 마이너스처럼. HSO4 마이너스처럼. SO4 2 마이너스인 거죠. 마틴이 같다. HCO3 마이너스인 것처럼. CO3 2 마이너스인 것처럼. PO4 3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요. HPO4 2 마이너스가 있고요. H2PO4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NH4 플러스가 있는 거고요. CH3COO A라고 해놨어. CH3COOA. 그럼 얘는 몇 가로 튀어나오는 거야? 1가로 튀어나오는 거죠. 왜? CH3COO가 마이너스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다원자 이온의 가수로부터 금속 이온의 가수를 알려주는 힌트로 출제가 될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오케이, 오늘 그래서 진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기존의 숙제가 주간지 3개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동적평형, 물의 자동이온화, 중화반응. 150문제가 풀려있죠. 이번 주는 주간지 하나가 나가겠죠? 산화환원 반응 주간지 있습니다. 50문제 하나 나갈 거예요, 이 숙제야. 그리고 여러분들 고2 교육청 기출문제 중화반응까지 풀려있죠? 산화환원 반응 푸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3 교육청 평가원 기출문제 중화반응까지 풀라고 저는 했죠? 거기에 산화환원 반응까지 푸시면 되고, 여러분들 수특 2점짜리 풀라고 했었죠?
2점에 산화환원 반응 추가로 푸시고 수특 3점짜리도 풀어오세요. 그래서 요번 주는 숙제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많아? 네가 밀려서 그래. 중화반응처럼 하나하나가 그리 어렵진 않으니 좀 제발 숙제 금요일에 하지 마시고요. 월요일도 있잖아. 너네 심지어 토요일반이니까 일요일 알아서 미리미리 좀 하시고 최대한 많이 메꾸세요. 그 산화수법에 최근 기출문제 보면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못 풀겠으면 어떡해? 계속 풀어봐. 막 3박 4일 동안 계속 고민해? 그냥 넘겨. 나한테 물어봐. 알려줄게. 알았죠?